그다음에 이건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본 증명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아까 기술 자료 임시 제도는 실체가 있는 기술 자료를 금고에다 실제로 임치를 시키는 건데, 이 원본 증명 서비스는 그 아이디어가 됐든 뭐 계약서가 됐든 뭐 그 제한 없이 그 원 데이터 원 자료는 본인이 갖고 있고, 이 영업 비밀의 원본의 전자지문 해시값만 그 대중소기업 그 재단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영업 비밀과 대중소기업 재단에서 갖고 있는 전자지문이 일치를 한다. 그래서 내가 언제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력을 부여하는 그런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과 특허정보원이 같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킴 서비스입니다. 며칠 전에 랜섬웨어 때문에 홍역을 한번 치른 적이 있는데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는데,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해킹과 같은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래서 365일 24시간 원격으로 계속 보안 관제를 하게 됩니다. 계속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술 유출 그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업 보안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11년부터 이게 좀 시작됐는데 점차 참여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현재 16년 말 기준으로 한 6천여 개 기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하드웨어 자체를 구축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중소기업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 진단 후에 기업 환경에 맞는 보안 시스템을 실제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물리적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기능적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금은 맥시멈 4천만 원이고 총 사업비의 소요 비용의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지 중소기업들이 이 보안 시스템 구축에 좀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번에 대한 예산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출이 발생해서 결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사후적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종국적으로는 특허 심판이라든지 그 특허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민사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승소할 가능성도 매우 낮고, 설령 승소한다 하더라도 거의 그 최종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 2,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소송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들은 거의 다 이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그 기술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다가 조정 중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저희 제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용이 무료고 빠르면 2, 3개월, 늦어도 4, 5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정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중소기업들이 그 기술 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사후 구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잠시 뒤에 뭐 패널 토론 때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은 글자 그대로 그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엔 당연히 현직 판사, 전현직 판사도 있고 뭐 법조계 인사, 뭐 변리사, 기술사, 학계 인사분들 50여 분의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분들로 그 위원회 풀이 구성되어 있고, 사안마다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쪽 당사자, 기술 침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중소기업과 기술 침해를 했다라고 의심받는 그 뭐 개인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양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 조정안 내지 중재안을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중소기업이 그 조정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도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조정이 결렬됐을 때, 그리고 결국 결렬돼서 소송으로 갈 때 소송 비용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라고 조정중재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 기술가치 평가에 소요되는 얼만큼 손해액을 산정할지 그 기술가치 평가 비용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1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운영됐는데 17년 그 3월까지 그 신청 접수가 42건입니다. 그 중에서 8건이 성립됐고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신청은 42건이 했는데 성립이 8건밖에 안 됐네,
굉장히 좀 적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조정 중재 제도라는 것 자체가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이 대부분 이게 침해를 했다라고 의심되는 피청구인이 되겠죠. 일방이 나는 이 조정 중재안을 수용을 못한다라고 거부를 해버리면은 조정 중재의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제도를 선행적으로 먼저 운영했던 다른 부처에서는 단 2년 만에 8건이나 성립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잘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중소기업의 사후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특히 주목을 하는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분쟁입니다. 대기업이 거래하는 그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편법 내지 불법을 탈취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조정 중재 제도가 굉장히 좀 무력합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이 조정 중재안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도 2, 3년만 버티면 거의 다 이기거나 설령 지더라도 그 중소기업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대기업에 의해서 조정 중재안이 수용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 자체, 이 제도 자체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량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렇게 조금 좀 반쪽짜리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제도를, 법을 좀 개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빠르면 금년, 늦어도 내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정책적인 판단과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호 인식 개선 교육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연간 2만 명을 목표로 지금 CEO, 임직원 그리고 대기업 임직원까지 포함해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기청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과 코워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기술보호 인식 개선 앤드 유추 침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협조 요청이 가고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 자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들이 소송에 가서 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변호사 비용, 유능한 변호사를 못 산다든지 증거를 충분히 제출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평소에 자신의 기술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정책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이 조금 충돌된다는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 예시가 그겁니다. 대기업에 의해서 중소기업 기술이 침해됐다. 이건 좀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정책적 판단인데, 법률적 판단에서 보면은 그 중소기업은 자기 기술을 지키려는 노력도 안 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술을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을 지키려는 노력을 안 했는데 이것을 법이 보호하는 게 맞냐?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법리적인 판단에서 보면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면 이거는 영업 비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영업 비밀로 인정받으려면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비공지성, 비밀로 관리되고 비밀이어야 되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비밀로 인정돼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서는 이 관리 부분이 거의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만든 게 10대 핵심 수칙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중소기업들한테 팜플렛이나 마우스패드나 이런 걸로 계속 배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10가지 제도가 10가지 수칙이 어떤 것은 아주 심플한 게 있고 어떤 것은 조금 좀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칙만 지키면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 유출 피해는 거의 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 자료는 기술 유출 피해 사례인데,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그런 기술 유출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기사로 난 것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반론이 좀 제대로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중소기업 업계랑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설마 그렇게까지 심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어떤 재산권에 대한 보호, 어떻게 근대 자본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재산권은 보호해야 된다, 보호되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 CEO가 실제로 자기들은 중소기업의 특허는 특허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중소기업의 특허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언제든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그 자기 그 공깃돌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CEO는 아유 이거 중소기업 기술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언론에 나오고 이거 우리 기업 망한다, 이렇게 CEO는 그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선에서는 전혀 아무렇지 않게 중소기업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그 윗선에 보고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기술의 로 데이터까지 다 주세요. 그것도 무슨 서약서 쓰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메일 보내고 전화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기술 유출되는 경우도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좀 어떤 그 공정한 그 거래 내지는 재산권 보호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즈니스 관행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맨 마지막 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 그 기술주 상담 신고 센터, 그 기술보호 울타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이버에서 기술보호 울타리 내지 울타리를 치시면은 이 시스템을 접속이 되고, 이 안에서는 상담부터 그 신고까지,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보호 관련된 제도라든지 지원 시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업이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가 진단까지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런 그 시스템을 알고 잘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일찍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하 과장님 감사합니다.